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38강 교재로는요 103페이지 복대리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거거든요. 유권들의 일종이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복대리가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요. 여러분, 복대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복대리는요, 자, 우리 아까 대리의 종류가 크게 보면 의무대리, 법정대리 있다.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갑의 대리인인데 의무대리라고, 의무대리. 의무대리를 상대방 병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상대방 병이죠. 그죠? 상대방 병인데 여기는 이제 정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갑의 법정대리. 법정대리면 누구 말을 해요? 친권자 생각을 하고 그랬죠? 법정대리 을. 그 다음에 상대방 정 그러죠. 그죠? 정. 이렇게 있는데 이때 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했다 뭐예요? 복대리 그러죠. 그죠? 복대리 병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복대리 병 그래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봐보시면, 의무대리 그럼 누구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의무대리 그럼 누구 생각을 하고 그랬죠? 변호사 생각을 하고 그랬죠? 법정대리 그럼 누구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친권자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친권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얼른 생각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갑이 됩니다. 갑이 돼보시면 여러분이요 이번에 부장판사로 옷 벗은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그래서 수임료 많이 주고 선임했는데 그럼 맨날 놀러 다녀버리고요.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죠? 새끼 변호사한테 복대리 시켜놓고 일 시켜버린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복인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고요. 그래야 맞겠죠. 그죠? 네, 복인권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복대리를 선임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일도 없는 거죠. 그죠? 책임질 일도 없죠. 다만 의리 대리 행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있으니 이번 건에 한해서만 병 변호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죠. 본인이 승낙을 해주는 거죠. 그죠? 승낙을 해주고 혹은 여러분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죠. 승부 이렇게 합니다. 승부가 있을 때는 그때는 복인권이 있다.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이 일을 잘하는 병을 보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병을 보내가지고 일이 그르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 누구에게 져요? 본인에게 지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이 없다가 어땠어요? 높아져서 이만큼이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친권자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야죠. 그죠? 복인권이 있다. 그래야죠. 그죠? 복인권이 있다. 안 그러면 친권자가 또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변호사가 돼야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복인권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복대리 선임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전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요. 전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실이 있건 없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또 의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10살 먹은 애기니까 본인의 승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죠. 그때 복대리 선임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책임하고 같아져야죠. 그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 그 말이에요. 상의 책임만을 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책임이다. 어때요? 책임이 낮아져서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복대리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를 한번 봐보죠. 그죠? 복대리를 보니까 복대리는 직업이 뭐예요? 전부 변호사죠. 그죠? 변호사면 이무대리, 법정대리, 이무대리죠. 그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전부 이무대리인 거예요. 이무대리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지문에가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X.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도 이무대리라고요. 이무대리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무대리다. 변호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그런데 자, 지금 병이 가서 누구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갑의 부동산을 팔지 을의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갑의 대리인 병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 병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죠, 그죠?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X예요.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X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선임은 누가 했죠? 선임은 대리인 선임했지. 본인은 얼굴도 못 봤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러죠. 그죠? 대리인이 선임한 그러죠. 그죠? 이렇게 봐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거. 대리행위로 선임한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대리행위로 선임했다 그래버리면 대리는 법적 효력이 본인에게 기소가기 때문에 본인이 선임했단 말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OX, X 이것도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다 그러면 X고요. X. 자, 이렇게 봐두세요. 그러면 이제 복대리가 다시 재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느냐. 그죠? 재복인권이죠. 그죠? 재복인권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대리 이무대리니까 똑같겠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없다. 다만 언제만 있어요? 승부 경우에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복대리예요. 복대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간단해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봐보죠. 복대리 10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거기 의의와 성질을 보면 의의 보면 복대리란 대리인요.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랬죠. 그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이때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그래요? 복임권 그러는 것이고요. 복대리 선임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복임 행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법률적 성질 보니까 1번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즉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랬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말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때 복대리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종속되기 때문에 어찌냐면 오히려요. 대리권이 소멸해버리죠. 그죠?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갑의 을에게 파이어 그래가지고 소멸하죠. 그럼 복대리도 선임해버려요. 따라서 자 대리권이 없는데 복대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복대리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반대로 복대리는 대리권에 종속되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2번 104페이지죠. 그죠?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법조문 나오죠. 120조. 이무대리인의 복인권인데 이무대리인의 복인권. 이무대리 그럼 누구 생각하라고요? 변호사. 자, 이무대리라고 나올 수 있고요. 법조문대로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무대리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대리인은요. 자, 대리는 승, 부 나오죠. 승 나갈 때 승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할 때 부 동그라미. 승, 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고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언제만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121조 1항 전조 120조죠. 전조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언제? 승부
승부 경우 그때는 본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요? 선임 감독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항인데요. 2항.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그때가 이제 그 9월 10월 가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좋은 건데 이건 뭐냐면 자, 을이 교통사고 났다고 갑에게 전화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예, 변호사님 그러면 복대리 선임하세요. 승낙을 해줬어요. 그런데 갑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변호사님 나는 병 변호사가 마음에 들던데 병 변호사로 선임을 해주세요 하고 갑이 지명을 했다고요.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병에게 전화 누가 해요? 을이 하겠죠. 을이 선임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갑이 선임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쩌냐면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얘가 또라이예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걔 또라이인데요 하고 말을 해줬어야 됐다고요. 그 말을 안 해줬다 그러면 그때만 뭐예요? 이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항 보면 대리인이 본인 지명에 의하여 그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걔 또라이인데요. 그 말이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요.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런데 걔 또라이인데요 하고 말을 안 해줬다. 그랬을 때는 책임을 져라.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가로 2번에 보면 예외적으로 복인권이 인정되는 경우 즉 본인의 승부라고 그랬잖아요. 승부 그랬는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변호사 있죠. 그죠? 이 변호사가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범위를 대법원은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법관들도 옷벗으면 뭐예요? 변호사 할 거죠?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 본인의 승낙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넓게 해석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남의 것은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데 자기 건 굉장히 넓게 인정했어요. 그 판례인데 거기 보시면 자, 그때 맨 아래 동그라미 3번이죠. 그죠? 본인의 승낙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번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요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할 때 변호사 선임할 때요 복대리 선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보통은 다 말 안 하죠. 그죠? 복대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게 해석해 버렸다고요. 근데 남의 거는 굉장히 좁게 해석하거든요. 자, 니은번 보세요. 여러분 그 건설사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있어요. 분양 대행사한테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줘요. 많이 주고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분양 대행을 시키죠.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래요? 분양을 잘하니까. 그래서 분양 대리, 그죠? 분양 대리를 준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 주기로 했다. 뭐 상가 같은 경우는 7%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7%를 주기로 했다. 그랬더니 자, 지금 분양 대행사 있죠? 여기가 을이죠. 그죠? 그랬더니 그 중에서 2% 자기가 딱 떼먹고 다른 분양 대행사한테 5% 넘겨버린다.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대대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안 된다. 왜냐? 갑 입장에서는 을을 믿고 줬는데, 그죠? 을이 잘하니까 을을 믿고 줬는데, 걔가 중간에 수수료만 일부 떼먹고 병에게 넘기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오피스텔 분양 업무나 아파트 분양 업무는 그 성질상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복대리 선임에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겁니다.
자, 양가로 2번 보면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나오죠. 그죠? 이제 122조죠. 그죠?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예요?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복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책임으로 그랬죠? 전책임이죠. 전책임. 전책임, 무과실책임 그러죠. 그러나 승은 없어요. 승은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랬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 그랬죠. 이게 뭐였어요? 전조니까 121조 1항에 있는 책임 뭐예요? 선임 감독상 책임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가로 1번 보면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다고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번에 모든 책임, 무과실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복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죠? 단 승은 없고 부만 있다고 그랬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게 선임 감독상 책임만을 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 복대리인의 지 나오죠. 그죠? 복대리인 지 나오는데 자, 복대리인은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로 대리인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된다고요. 종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대리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보면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106페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네, 한가로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갑의 대리인병 이렇게 적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본인 갑의 대리인병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병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본인과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그랬죠. 그죠? 양가로 4번에 이제 그러면 복대리인이 또 복인권이 있느냐? 재복인권이죠. 그죠? 그럼 복대리인은 100% 뭐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이무대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무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데 안에서 복대리인의 재복인권도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복대리권의 소멸 나오죠. 그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 사유 뭐였어요? 본사. 본인은 사망뿐이었죠. 대리는 사망, 파사, 급치상 그랬죠? 그러니까 자 대리인의 사망, 파산, 그리고 성년후기원 개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꼭 대리인이 소멸했을 때 복대리권도 소멸하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복대리 자신이 사망하거나 복대리 자신이 성년후기원 개시가 되거나 복대리인 자신이 파산했을 때도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자 갑이 대리인에게 파이어 그러면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도 소멸하잖아요. 그런데 갑이 병에게 파이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숙고행위를 처리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양가로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고요.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숙고행위를 처리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대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107페이지 와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무권대리라는 게 나오죠. 그죠? 무권대리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다 무권대리인데 그중에서 좁은 의미로는 뭐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108페이지 펴시면 양가로 이번에 종류 뭐가 나와요? 표현대리가 있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박스 2번 표현대리 나오죠. 그죠? 표현대리 나오는데 표현대리는 이제 우리 법조문이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회사 이사라고 해가지고 명함 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부장이었다. 그죠? 자, 그 경우가 뭐냐면 우리 법조문 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권 수여 표시 후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후 표현들이 그래요. 표시 후 표현들이 표현들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뭐가 있냐면 126조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있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건은 다 뭐가 있냐면 상대방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이사인지 본인에게 확인을 해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무권 대리임을 몰랐죠. 모른 걸 뭐라고 그래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자, 여기 내가 선의이고 선의 모르는 거에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요건이 똑같습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다만 법조문에가 권한 넣는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판례는 똑같다.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일단 이제 이렇게 봐둡니다. 그 다음에 법조문에는 전부 상대방이라 안 나와 있고 제3자라고 나와 있는데 표현 대리에서 말하는 제3자는 상대방 말합니다. 자, 이렇게 봐두세요. 이렇게 보는데 아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잖아요. 수여 표시 이게 뭐예요? 이사라고 명함 직함을 준 사례죠. 그죠? 직함 준 사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권한 넘는 표현들이죠. 그죠? 권한 넘는 표현들인데 이건 뭐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어쩌냐면 그 권한을 넘어버렸죠.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 넘는 표현 대리를 월권대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고 와.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기본 대리권을 줬어요. 그리고 위임장에도 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리권 수여함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위임장 같은 걸 잘 안 써봐 가지고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마치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 수여함 이런 식으로 적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어. 소유권 이전해 줘버렸다. 결론 팔리느냐 그거죠. 그죠? 팔려버려요. 왜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럼 본인이 뭘 잘못했죠? 위임장을 마치 매매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잘못 써줬죠. 그죠? 외관을 부여했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 말이죠. 외관 책임이라고 그래요. 네. 그때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었다. 무권대리를 몰랐고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장이 없어도 일상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요. 자식 간에는 안 돼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아닌데 부부 간에만 돼요. 부부 간에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집 앞 슈퍼에서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주고 쌀 한 가마를 샀다 그래요.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으로. 그랬을 때 슈퍼 주인은 퇴근길 남편에게 그 쌀 산 거 있죠? 5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서로 간의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위임장이 없어도 서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남편이 우리는 저기 뭐죠? 뭐 부인만 밥 먹지 나는 밥 안 먹어요.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어요. 위임장이 없어도.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다. 그 말이지. 부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별산제, 재산을 따로 나누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부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을 뭐 위임장 같은 거 위조해 가지고 팔아버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거나 혹은 팔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자, 팔리느냐? 그 말이죠. 그죠? 팔리느냐? 그랬더니 이 경우는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판사가 이거 왜 팔았느냐 하고 봤더니 남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대요. 그러면 결론, 여러분이 판사라도 이거 팔리게 해줘야 돼요? 안 팔리게 해줘야 돼요? 팔리게 해줘야죠. 그러면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해주냐면 위임장 없어도 부부간의 일상가사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런데 올권행위를 했다. 그러면 뭘 인정해 줘야 되겠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팔린다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인정해 주려고요. 막 판례 보면 별말을 막 다 적어놨어요. 평소에 부부간의 금슬이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뭐 부인이 근검 전략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뭐 자자했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으로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결론, 팔린다. 그 말이죠. 그죠? 팔린다. 그러죠? 팔린다. 뭐예요? 표현들이 성립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저기 외국에 중동에 뭐 돈 벌러 간 사이에 부인이 바람나가지고 남편 명의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몰래. 결론,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올권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정해버리겠죠. 부정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느라고 이제 어쩌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는 것은 상례적,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봤어야 됐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죠. 그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때는 협의의 무권대리다 그러면 무권대리인인 그 바람난 부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해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법무사한테 등기인청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 그런데 보통 법무사들이요. 사무실에서 뭐라고 연락 올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등기인청 대리시키면 그러면 인감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2통만 가져다 주세요. 보통 그럴 거예요. 위임장 가져다 주라고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위임장 가져다 주세요 그랬는데 잘못 쓰면 또 뭐 다시 반환하고 또 가져와야 되고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위임장 작성해 버리려고 인감 도장을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가져다 주라고. 그리고 인감증명서 2통 가져다 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감증명서 종이 있죠. 인감증명서만 준 것은 대리권 수여로 보지 않는데 우리 판례가 인감도장이 있죠. 도장을 줘버린 것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냐면 인감도장을 줬더니 대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뭐 1000만 건, 2000만 건에 한 건 있을까 말까 그런데 그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그 인감도장 가지고요. 위임장을 위조해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옛날에 1억 원 빌린 게 있는데 이 손님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버려요. 돈 빌리고 돈으로 갚는 것을 변제, 돈 빌리고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를 해버렸다. 소유권 넘어가 버린다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왜요? 위임장 있잖아요. 그죠? 위임장 있죠? 그럼 본인이 뭘 잘못했어요? 인감 도장을 준 잘못 그랬죠. 그죠?
이거 자체를 대물연재에 대한 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냐면 지금 대리 행위는 뭐죠? 이게 대리 행위죠. 그죠? 이게 대리 행위죠. 옳건 행위가 이게 대리 행위죠. 그죠? 이게 대리 행위. 그랬죠? 이 대리 행위는 뭐예요? 이제 법률 행위야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인데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은 봐봐요. 등기 신청 그랬죠. 그죠? 등기 신청.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갑하고 을하고 그죠? 공동 신청해서 등기 소유에 가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등기 청구권.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한 거. 이건 뭐였어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것은 사법에서 나오는 사건이라고요. 사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 신청하죠. 그죠? 뭐예요? 등기 신청권이 있죠. 그죠? 신청권. 신청권. 이건 뭐예요? 공법 관계에서 나오는 공권이라고. 공권. 공권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 신청권은 뭐예요? 공법상 행위죠. 그죠? 공법상 행위. 그런데 대물변제는 뭐예요? 사법상 행위죠. 그죠? 사법상 행위죠. 즉 기본 대리권과 옳건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리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여야 돼요. 사법상 행위여야죠. 그죠? 자, 이렇게 봐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죠. 그죠? 소멸 후인데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돈이 급하다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좀 빌려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권을 줬죠. 그죠? 대리권을 줬죠. 자, 그러면 의무대리죠. 그죠? 의무대리.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대리권을 줬죠. 대리권을 줬는데 꼭 뭐 의무대리라고 안 해도 좋아요. 그냥 법정대리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자,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줬는데 자, 내가 거기 이자율이 낮은 부산에 있는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빌리러 KTX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요.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직 돈 안 빌렸지? 그랬더니 야 미안한데 그냥 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수권행위 차례. 그럼 대리권 소멸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야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그 은행하고 이야기 다 맞춰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 미안한데 그래도 그냥 와라 이랬거든요. 그럼 대리권 소멸해버렸어요? 소멸해버렸죠. 그죠? 그런데 부산 내려가서 내가 을이 소멸 후에 그냥 정은행 가가지고 그냥 돈 빌려버렸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이게 뭐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한 거죠. 그죠? 표현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어때요? 저당권 설정이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본인이 책임져라. 그 말, 본인이. 본인이 그럼 뭘 잘못했죠? 자,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는 잘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임장을 준 상태죠. 그죠? 서면 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했죠. 그죠? 그러면 정은행에선 서류 가져오셨죠? 예, 봤더니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 본인이 그 위임장을 준 책임 있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책임. 그거에 대해서 외관 부여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간에 고난을 넘어버리죠. 그러면 전부 고난 넘는 표현대리로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내려갔죠. 그죠? 자, 그냥 와. 파이어 한 다음에 부산 도착했죠. 부산 도착해가지고요.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또 복대리를 선임해가지고 돈 빌려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뿐더러 내려가가지고요. 복대리 선임했는데 혹은 내가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팔아버렸다. 그러죠. 팔아버렸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 소멸 후에 또 고난을 넘어버렸죠. 그죠?
고난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고난 넘는 표현대리가 된다. 그래서 결론 팔린다. 그래서 어쩌냐면 고난 넘는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권도 될 뿐더러 뭐가 돼요? 대리권 소멸 후니까 복대리 선임권한이 없죠. 그죠? 그러면 복대리 선임권한이 없는 자가 선임한 이 복대리 권한이 있죠. 그죠? 이 복대리 권한도 뭐가 될 수 있다? 권한 넣는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말 자체가 이거 이무대리 말이에요. 법정대리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무대리 말하죠. 이무대리. 그래서 수요 표시란 말 자체가 이무대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정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만 법정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지 이건 뭐예요? 이무대리죠. 그죠? 이무대리죠? 이건 뭐예요? 법정대리거든요. 법정대리죠?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돼요. 이무대리, 여기가 이무대리, 법정대리 다 되는 거예요. 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만 법정대리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표현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봐보시죠. 그죠? 표현대리 108조죠. 그죠? 자, 보면 거기 보시면 표현대리도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그 말이에요. 무권대리. 그래서 한가로 이번에 표현대리의 본질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보면 두 번째 줄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 유권대리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2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주장이 포함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라. 그 말이죠. 본인이 책임인데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과실상계라는 게요. 우리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책임을 3대 7, 뭐 6대 4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상계 퉁친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과실상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적용되는 거 없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설령 두 번째 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랬죠. 과실상계 적용되는 경우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죠. 그죠? 따라서 표현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그죠? 대리 행위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 법적 이력이 본인에게 기소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 판례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좀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근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 재산 그러죠. 그러면 애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건물,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사장이 환불로 처분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에 허가를 요합니다. 근데 허가 없이 처분했단 말이에요. 처분했을 때, 자, 이사장의 행위는 기본대리권이 있는데 올권 행위를 한 표현대리가 된다 그러면 X. 왜 그러냐면 표현대리가 된다는 말은 누가 책임져요? 본인. 학교가 책임지기 때문에 학교 법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결론이 팔린다는 뜻이에요?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팔린다는 뜻이 돼버리죠. 근데 이 경우는 팔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 안 팔린다 그렇게 돼야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래버리면 팔린다는 뜻이 돼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꼭 이 지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지문이 있잖아요. 뭐 뭘 처분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총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한 행위 무효 이렇게 가야지. 고단어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팔린다는 뜻이니까 X. 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학교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사의 심의 결정이 없이는 이를 대리해서 재산 처분을 결정한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126조 권한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안 팔려야 된다. 안 팔려야 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말은 팔린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가로 3번에 표현대리 종류 나오죠. 그죠? 대리권 수요 표시, 권한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가로 2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나오죠. 125조. 거기 여러분 그 표현대리는 법조문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읽어보면 125조 제3자 그러지만 상대방입니다. 제3자에 대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죠. 그죠? 본인이죠. 본인이 그 대리권 범위 내죠. 그죠? 네. 만약에 이때도 고난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고난 넘는 표현대리로 가는 거고요.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 법률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나 제3자 즉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 선의 플러스 무과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양가로 2번에 성립 요건 보며 동그라미 1번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어야 된다고요. 기억번 대리권 수요 표시 방법은 위임장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꼭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라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대리권 수요 표시 상대방은 특정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신문 광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무방하다 그래요. 또 디귿번 보면 이사라는 명함 좋죠. 그죠? 즉 타인에 대해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 묵인하거나 사회 통념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이나 명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런데 관련 판례 보면 거기 1번에 대리권 수요 표시 인정한 경우 나오죠? 2번이죠. 그죠? 등기부상 명의자인 매도인이 매도증, 지금은 이제 그 매도증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매도증.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교부한 것은 서류에 표시된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죠? 예, 등기 서류를 다 줘버린 것은. 그러나 2번 대리권 수요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오죠. 오직 인감증명서만 준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인장, 인감도장 사용의 부수에서 그 확인 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 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명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무권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권한을 넘었다 그러면 126조 권한 넘는 표현대리로 가는 거고요. 3번 통지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했어야죠. 그죠? 했어야죠.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입증 책임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설령 나오더라 찍으세요.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적용 범위 보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관한 표현대리는 의무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의 X란 말이에요. 왜? 말 자체가 의무대리잖아요. 법정대리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4번은 효과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본인은 표현대리인 대리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2번 표현대리는 유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권대리로서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법 규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것만 적용이 안 됩니다. 135조 책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135조.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법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3번 표현대리 경우 본인이 책임지지 135조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 본인이 표현대리는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팔린다를 하고 싶으면 그냥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말고 무권 대리인의 행위를 그냥 추인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본인은 취인하면 팔리게 되니까. 취인하면 그만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올권대리라고도 그러죠. 126조 보면 대리인이 그 고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 즉 상대방이 고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나오죠. 그죠? 이 정당한 이유를 우리 판례는 뭘로 봐요? 선의 무과실로 봅니다. 그때 본인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아래 한가로 2번 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기본 대리권이. 자, 그렇게 보시고 따라서 여기 보시면 125조는 기본 대리권이라는 게 없죠. 없죠?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 표현대리는 어때요? 기본 대리권이 있고 있는데 올권행위를 한 거고 이건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소멸한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 그러면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대리권은 자, 대리 행위를 한 것은 법률 행위 한 것은 올권행위이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은 어때요? 공법상 행위여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기억본 보면 등기 신청 공법상 행위를 부탁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표현대리인이 대물변제 사법상 행위한 경우도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적용되고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권한을 넘었다 그러면 다 뭐예요? 권한 없는 표현대리로 가기 때문에 이 표현대리권도 뭐가 돼요?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 권한도 뭐가 돼요?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관련 판례 보면 대리인이 임으로 선임한 복대리를 통하여 권한의 법률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다음이죠. 자, 뭐예요? 파이어해서 대리권이 없으면 복인권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대리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뭐예요? 권한 없는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기본 대리권이 있고 이제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하였을 거 그랬죠? 이때 기억법. 권한 없는 대리 행위와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니은번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대리 행위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 부동산을 파는 계약서를 적었는데 누구 이름으로? 본인 남편 이름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애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건 대리 행위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 성명을 적어서 모용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남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했다.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도 중요한데요. 봐보세요.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리 행위로 팔아야지.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일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팔았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대리로 판 겁니까? 아니죠. 형식상 자기 이름으로 팔았잖아요. 대리 행위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왜? 기본 대리권이 먼저 그 대리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26조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때 제3자란 표현 대리인과 그리한 직접 상대방만을 말을 한다 그랬죠. 그죠? 상대방만 병을 말을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뭐예요?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디귿번 판단식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러면 민법에서 특별한 거 없이 기준 물어봤다 그러면 다 뭘로 하라고요? 계약시, 법률행위시, 대리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정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입증 책임 보지 마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3번 적용 범위 보면
의무대리,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죠? 효과 뭐예요?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자, 이때는 성립 요건 보면 기존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을 했어야죠. 그리고 2번 기존 대리권 범위 내여야지 다시 고난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고난 넣는 표현 대리로 가는 거고요. 3번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것 그랬죠. 그죠? 관련 판례 보면 대리인이 자 파이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랬죠. 그죠? 상대방에게 선이 무과실이다. 즉 상대방에서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129조 표현대리 성립한다 그랬죠. 그죠? 적용 범위 보면 여기도 뭐예요? 의무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된다. 자, 115페이지 양가로 5번 표현대리 효과 나오죠. 그죠? 당연히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표현 대리까지 마쳤어요. 예. 협의의 무권 대리는 시간 이번 같은 강의에서 강의하기가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좀 짧은데 이것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따로 다음 시간에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